고려대 계열적 합전형. 도대체 어디가 제일 들어가기 힘들고 또 어디는 의외로 나도 한번 해볼 만한 곳일까? 솔직히 다들 이맘때쯤 되면 궁금해서 밤잠 설쳤을 거야. 오늘은 내가 그 끈질긴 미스터리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줄게. 특히 어떤 학과는 내신 1점대 중반은 돼야 겨우 명함이나 내밀고 어떤 학과는 4점대도 나 나름 고려대생 하고 어깨 으쓱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정말 솔깃하지 않아? 이 정보를 제대로 알면 너희가 앞으로 입시 전략을 짤 때 훨씬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야. 단순히 공부 열심히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장담해. 우리 목표는 단순한 합격이 아니라 똑똑한 합격이잖아. 자,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찾던 답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맨 위를 한번 볼까? 역시 우리의 꿈의 학과이자 정복 불가능한 요새 같은 곳, 의과대학이 평균 내신 1.66등급으로 영예로운 1위를 차지했어. 와우! 이 정도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다는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질 정도 아니겠어? 이건 거의 인간계를 넘어선 신의 영역에 가까운 성적이라고 봐야 해. 혹시 옆자리 친구가 1.66등급 나왔다고 하면 일단 경외심을 담아 박수부터 쳐주고 혹시 공부 비법이라도 전수받아. 농담 아니고 진심으로 배워야 할 거야. 그 뒤를 잇는 교육학과, 정치외교학과, 미디어학부, 경영대학 다들 이름만 들어도 와우 소리 나오는 인기 학과들이지. 대체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에 포진해 있어. 이 정도 라인업이면 고등학교 생활 내내 공부밖에 몰랐다는 소리 좀 들었을 타고난 모범생 중에서도 탑클래스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여기 지원하려면 나 좀 공부했어 하는 자신감은 기본 장착해야 하고 거기에 더해 이 학과에 대한 열정은 내가 최고 라는 불타는 자신감까지 더해져야 할 거야. 단순히 성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이 학과들은 수많은 인재들이 몰리는 만큼 너만의 특별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이기도 해. 근데 말이야, 이 표를 쭉 내려가다 보면 슬슬 눈이 휘둥그레지는 지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저기 중간쯤을 한번 볼까? 언어학과, 환경생태공학부, 경제학과, 심리학부, 영어영문학과 같은 곳들이 2점대 중반에서 후반대에 걸쳐있네. 어때? 아까 위쪽의 신의 영역에 비해서는 살짝 여유가 있어 보이지? 하지만 살짝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살짝이라는 거지 널널하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이 정도 점수대도 사실 엄청난 노력과 꾸준함의 결과물이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 싶으면서도 결코 방심해선 안 되는 구간이야. 이 구간의 학과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잠재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경제학과라면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것을 넘어 경제 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나 관련 동아리 활동 같은 게 더해지면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구간은 이 표의 오른쪽 하단에 숨어 있어. 우리 반도체공학과, 바이오이공학부, 데이터과학과, 융합에너지공학과, 심지어 수학과나 화학과 같은 곳들을 봐봐. 무려 3점대 후반에서 4점대까지도 보이지? 아니, 고려대가 이렇다고 하고 놀라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야. 사실 이런 학과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 활동이나 전공 적합성이 내신 성적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데이터과학과에 지원하면서 내신이 3점대 후반이어도 스스로 코딩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빅데이터 관련 교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그 스토리가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막판 역전의 용사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야 할까? 고등학교 때 내신이 조금 아쉬웠어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쫓았던 친구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지. 점수가 낮다고 해서 학과의 가치가 낮은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미래 유망학과 중에서도 특정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곳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해. 특히 이 표의 가장 아래쪽을 한번 주목해봐. 차세대 통신학과나 보건환경융합과학부는 4점대 초반까지도 있어. 어때? 내신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고려대는 가고 싶어 했던 친구들에겐 정말 한 줄기빛 같은 소식이지 않아? 물론 이 점수대가 널널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탑티어 학과들에 비하면 심리적 장벽이 확 낮아지는 건 사실이잖아. 이런 학과들은 단순히 내신 성적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 분야의 특성상 지원자 풀이 다르거나 혹은 전공 관련 활동이나 심화 탐구 역량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한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보건환경융합과학부에 지원하면서 단순히 교과서만 판 게 아니라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거나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너희 내신 4점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모든 데이터는 고려대학교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옆집 언니 오빠 피셜이나 카더라 통신 같은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찐 정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 무조건 내신 등급 숫자만이 고려대에 가는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거야. 특히 계열적 합전형은 단순한 내신 줄 세우기가 아니거든. 내가 가진 적합성, 즉 특정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열정, 그리고 관련 활동 경험을 얼마나 잘 어필하느냐가 합격의 관건이라는 거지. 내신 점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지원 학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보여준다면 고려대라는 꿈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어. 이 표는 단순히 점수 나열이 아니라 너희 각자의 고려대 입시 전략 지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줘. 다음 장에서는 이런 점수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어떻게 나만의 입시 전략을 짜야 할지,
그리고 계열적합 전형에 숨겨진 비밀들을 더 깊이 파헤쳐 줄게. 기대해도 좋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